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씁쓸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평생을 자식만을 바라보고 희생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서운함을 느끼는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엄마이자 할머니입니다. 큰 딸은 결혼해서 두 손녀를 낳았고 아들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자식들 일이라면 뭐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곤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을 만나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자식들에게 서운하고 쓸쓸한 마음만 커져가네요. 특히 큰 딸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딸이 어렵게 취직한 좋은 회사를 아이 때문에 그만두려고 했을 때 제가 손녀들을 봐주겠다고 나섰죠. 딸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두 손녀를 초등학교에 보낼 때까지 거의 매일 딸 집에 출근하다시피 하며 키워줬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지만 딸에게 혹시라도 짐이 될까봐 아픈 내색도 안 했어요. 딸이 직장에서 마음 편히 일하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제가 이제 좀 쉬고 싶어서 딸에게 말을 꺼냈더니 세상에 딸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들을 남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애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딸은 제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걱정만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딸은 저를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딸에게 한 달에 2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손녀들을 계속 봐주기로 했어요. 괘씸한 마음에 돈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었죠. 솔직히 말하면 돈을 받기로 했을 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처음에는 딸이 힘든 워킹맘이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딸은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된지 저는 엄마로서 그저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이 손녀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받아들였어요. 딸이 엄마 정말 고마워요라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제 도움으로 딸이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게다가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무척 즐거웠어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책 읽어주고 뛰어다니는 순간들이 제게도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딸과의 이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했어요. 처음에는 손녀를 잠깐만 봐달라는 딸의 부탁이 점점 잦아졌어요. 딸이 엄마 주말에 잠깐만 애들 좀 봐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딸의 부탁은 가끔씩이 아니라 매주 주말마다 저를 찾는 것이 되어 버렸어요. 주말마다 손녀들을 돌보는 일이 고정된 일정이 되었고 제가 쉬고 싶을 때도 손녀들과 씨름하느라 제 휴식 시간을 모두 잃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딸 부부는 여행이나 데이트를 떠나고 저는 손녀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딸과 사위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라 생각해서 괜찮았어요. 하지만 매주 반복되다 보니 점점 지쳐갔어요. 결국 딸에게 솔직히 제 감정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딸, 엄마도 이제는 주말에도 좀 쉬고 싶어. 엄마도 나이가 있고 이렇게 매주 손녀들을 돌보는 건 너무 힘들어. 라고 어렵게 말했어요. 그런데 딸이 예상 밖의 대답을 했어요. 엄마, 돈 받으면서 애들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딸의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딸이 저에게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많이 망설였어요.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제가 손녀를 사랑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딸이 워낙 당당하게 제안했어요. 엄마가 고생하시니까 정당한 대가를 드리는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딸이 그런 말을 하니 제가 받았던 돈이 딸에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서운했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딸에게 말했어요. 내가 돈 때문에 손녀를 봐주는 줄 알아? 내가 힘들까봐 도와주는 거야. 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후에도 주말마다 손녀들을 맡기는 딸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딸은 더 당당해졌고 저는 점점 더 딸과의 관계에서 실망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저를 찾아와 손녀들 방학 동안 해외 캠프를 보내고 싶다며 돈을 보태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딸에게 물었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애들을 해외 캠프에 보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딸은 요즘은 조부모님들이 손주들 교육에 많이 투자한다던데요. 엄마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서운했어요. 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은 딸의 마음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딸이 손녀들을 돌보는 것도 모자라 교육비까지 요구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 부탁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딸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손주들 교육에 신경 쓰고 싶으면 내 돈으로 해. 나는 더 이상 못 도와줘. 딸은 실망한 표정으로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 요즘 애들은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진대요. 캠프에 다녀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딸의 간청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저는 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 제 모든 삶을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져 안 된다고 결론 지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딸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안 돼. 엄마가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면 내가 더 책임을 져야지. 엄마가 모든 걸 대신해 줄 수는 없어. 이후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군 건 아닐까? 딸의 부탁을 조금 더 들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며 저는 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딸은 제가 항상 곁에서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딸도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손녀들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보다는 적절한 선을 지키며 제 삶도 돌보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팔순이 다가왔어요. 칠순도 아니고 팔순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아이들을 낳아 키우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팔순을 맞으니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팔순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칠순 때도 가족들과 식사를 하긴 했지만 다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끔씩 가족 여행을 가곤 했었는데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각자 바빠지면서 여행은 엄두도 못 냈죠. 특히 둘째 아들 내외는 결혼 후에는 거의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팔순에는 꼭 가족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고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가는 거니까 아이들도 분명 기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영 시원찮은 거예요. 딸은 돈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아들은 아내와 상의해 보겠다며 머뭇거렸어요.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자식들이 엄마 팔순에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싶었죠. 딸은 엄마 우리 지금 돈이 없어요. 남편이 이번에 차를 바꿔서 돈이 많이 들었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엄마 팔순 선물은 따로 챙겨 드리려고 했는데 여행까지 가려면 너무 빠듯해요. 라고 말했어요. 딸의 말을 들으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은 항상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댔어요. 물론 딸이 힘들다는 건 알지만 엄마 팔순의 돈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는 말은 너무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엄마 저도 가고 싶긴 한데 아내와 상의해 봐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아들은 항상 아내의 눈치만 봤어요. 엄마 팔순인데 아내 허락을 받아야 여행을 갈 수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실망해서 남편에게 애들이 왜 저래? 엄마 팔순인데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라고 하소연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아이들이 철이 없는 건가? 아니면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팔순이라고 하면 분명 좋아했을 텐데 지금은 돈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 정말 씁쓸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희들 엄마 팔순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팔순의 돈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못 간다는 말이 나오니? 라고 따졌어요. 딸은 엄마 돈이 진짜 없어서 그래. 엄마 선물은 꼭 챙겨 드릴게. 라고 말했고 아들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와 잘 이야기해서 꼭 갈게요.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돈 때문에 못 간다는 딸, 아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아들, 둘 다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댔어.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엄마 팔순은 엄마 아빠 둘이서만 보낼 거야. 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아이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텐데 제가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그렇지 엄마 팔순인데 애들이 너무 무심하잖아.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당신이 너무 속상해서 그랬겠지. 애들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조금 심했던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제 잘못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가,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아이들은 저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테고 저는 아이들에게 실망감을 느꼈을 테니 당분간은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화해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먼저 사과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해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화를 내면 어떡하나, 더 큰 싸움으로 번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팔순은 점점 다가오는데 아이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팔순 여행, 기대와 다른 자식들의 반응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서운함을 느끼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팔순 여행 가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여행은 나도 별로 달갑지가 않네요. 당신 말대로 우리 둘이 그냥 어디 가까운 데나 갔다 옵시다. 남편은 제 말에 당황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후였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팔순은 그냥 남편과 둘이 오붓하게 보내려고요. 남편은 제 말에 적잖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애들 다 같이 가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안 간다니.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후였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여행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여보, 애들 반응 봤잖아. 딸은 돈이 없다며 핑계를 대고 아들은 아내 눈치만 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여행 가는 걸 싫어한다고 아들한테 불평까지 했다며.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가는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당신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애들이 좀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애들이 서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아. 애들이 진심으로 원해서 가는 여행이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서 가는 여행이라면 안 가는 게 나아.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끼리 오붓하게 여행 다녀오자.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둘만 즐거운 시간 보내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끼리 가는 게 속 편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고마워요, 여보. 내 마음 알아줘서.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식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의 도움이나 간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에게서 벗어나 저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고 저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팔순 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식들에게서 독립하고 저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렘과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떠나는 여행,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벗어나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떠난 여행은 저에게 큰 위안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저는 남편의 품 안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나실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